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열심히 모은 내 돈은 나의 멘탈을 지켜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버티게 해줍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모은 돈은 멘탈, 자존심, 자존감 다 지키게 해줍니다. 내 인생도 지키게 해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런 말인데, 열심히 모아도 부자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다, 모아봤자 은행 금리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모아서 뭐하냐, 이런 말 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모은 적 없는 사람들이. 오늘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모아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없는 사람들이 모아본 적 없고 가진 거 없고 돈 때문에 힘들게 살고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야 그거 모아서 요즘에 아파트도 못 사는데 뭐하러 힘들게 모으냐, 어차피 내 인생 이제 결혼할 팔자도 아닌데, 야 그거 모아봤자 얼마 안 돼. 왜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아본 적이 없어 그래요. 모아본 적이 없어 그래. 모아봐서 목돈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금지식이 바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연금 넣으라고 하면 어차피 못 받아요.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좀 경제관념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왔는지를 증명하는 건데, 참.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모아야 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게 없다는 거는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돈이 멘탈을 잡아준다고.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살면서 남한테 해코지하고 술 먹고 실수하고 좀 멘탈적으로 좀 안 좋은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가진 게 없는 분들이었어요. 돈이 없는 분들. 물론 돈 있는 분들 실수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남한테 좀 민폐 끼치고 시비 걸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행동 거지 같은 거.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함 못 느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무한한 돈도 없지만 지금 자신들이 이제 무턱대고 대출받은 그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빚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너무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대출을 받기 전에 내가 이걸 갚을 만한 능력과 조건이 되는 사람을 따져봐야 되는데, 최대한 대출을 많이 땡긴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어떻게 갚아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거기다가 금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걸 변수도 예측을 못한 거고요. 무조건 최대한 대출 많이 땡기는 거, 이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과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연금붐이 났을 때 어떤 말이 유행했습니까? 대출 많이 받는 게 능력이다. 자기 명의로 대출이 안 나오면 가족들 명의까지 빌려서 대출 받아야 된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땡기는 게 좋다. 이런 말이 마구잡이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조용하시네요. 그분들 다 어디 가셨죠? 분명히 많았는데. 분명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말고 2020년 2021년경에 대출 받는 거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없어. 근데 대출을 받기 이전에 만약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갚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매달 나오는 원금 이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했죠.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불안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좀 멘탈이라고 잡고 싶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싶잖아. 그러려면 자산을 키우세요, 그냥. 자산을 키우십시오. 자산을 키우면 웬만한 거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돈 모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 여러 가지 어떤 풍파와 역경을 잘 견디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어떤 유혹에 대해서 잘 뿌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뭐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해도 그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버텨나갑니다. 버텨나가요. 왜냐? 그동안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느 정도 열심히 모으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제 습관, 아끼는 습관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한들, 물가가 올라간다 해도 버틸 거예요. 돈을 아끼는 사람은 이미 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끼는 건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돈을 아껴본 적 없는 사람은 갑자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갑자기 허리띠 확 졸라대면 견디기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먹던 커피를 갑자기 내가 생기 어려지니까 갑자기 한 잔도 안 먹어. 견딜 수 있겠냐고. 못 견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자산 만드셔야 돼요. 안전자산. 그 위험한 상을 넘길 수 있는 안전자산 만드셔야 되고, 여러가지 소비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좀 그 멘탈을 좀 키우셔야 돼. 네, 요즘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아 나가세요. 어떻게든 모아 나가. 그리고 빚있는 분들은 빨리 갚아요. 빨리 갚아. 그러게 왜 무턱대고 대출받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말이야. 그리고 신용카드 쓰는 분들은 당장 카드 자르세요. 돈도 얼마 못 버는지 무슨 신용카드야. 그리고 마통 쓰신 분들 빨리 갚으시고. 멀쩡한 직장 다니 마통 왜 들고 해 진짜. 이 빚 있는 분들 이거 뭐 마통이나 카드비 청산 못하면요 미래 없어요. 나 걱정됩니다 지금. 너무나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인데요, 차를 사지 않는 게 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뚜벅이 생활했다고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무시하거든. 남자들이 차 없으면. 그럼 돈 좀 벌었으면 차 한 대 뽑지 그래. 뭐하러 힘들게 사냐. 근데 뚜벅이 사는 게 사실 힘들진 않아요. 물론 뭐 내가 뭐 어떤 여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사실 뭐 점수를 받기 힘들겠지만 뭐 그 여자가 날 좋아한다면 뚜벅이 생활할 수 있겠죠 뭐. 사실 뭐 커플 데이트해도 뚜벅이가 나쁘지 않거든. 왜냐하면 오히려 뭐 차 있으면 좋긴 해요. 어딘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 근데 차 있으면 일단 뭐 기름값 들고,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 같은 거 많이 시달리니까. 서울은 특히 차 되기 힘들잖아요. 서울은 운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주차하는 게 다 돈이더라고 이게.
능력이 되면 차 사도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면. 조건이 되면 차 사도 됩니다. 꼭 차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보면 차가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차를 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세단 같은 차를. 사실 우리나라는 세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단을 좋아하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없어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 한국, 중국, 미국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브랜드 회사들은 세단을 다 단종시켰습니다. 단종시켰어요. 여러분 BMW도 세단이 안 팔립니다. 여러분 5시리즈 7시리즈 우리나라만 팔립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열광해요. 우리나라만 열광한다니까. 진짜라니까 이거. 다나라 구경하기 힘들어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520D 528i 530i 보기 힘들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만. 미국 같은 데는 렉서스밖에 없어가지고 렉스 도요타밖에 없어가지고 BMW는 뭐 정말 구경도 하기 힘들어 이게. 우리나라에 많다니까. 우리나라에만 이 BMW가. 물론 차가 나쁘다는 거야. 차 좋지. 근데 그런 차들이 비싸기도 하고 유지비도 많이 되잖아 이게. 자, 돈은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왜?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한다기보다는 돈을 소비할 때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파워보다 돈을 쓸 때 파워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 없는 사람들이 마케팅이 취약하거든요. 마케팅은 뭡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탕 발림 많이 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거 맞죠? 일단 남자라면 지르고 보는 거야. 뭐 이런 멘트하고 어머 이건 사야 돼. 이게 뭐예요? 자꾸 소비를 도촉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케팅 회사는 잘 나갑니다. 왜냐? 어떻게 사람들한테 자꾸 돈 사게끔 유도하면 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소비해야 그게 힘이 있다 생각을 해. 근데 진짜 힘은 내가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을 때 발휘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힘이 생기는 거야. 답답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발휘하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게 가지고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거.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 이 마음의 여유라는 건 없는 사람들 못 느끼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좋은 차를 안 타도 좋은 옷을 안 입어도 그냥 뭔가 결핍을 못 느껴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없는 사람들이 내가 좋은 차를 못 타니까 남자들 무시받고 좋은 옷을 안 입으니까 나를 깔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뭐 내가 뭐 샤넬 구찌 같은 라운드티 안 입고 그냥 뭐 그냥 옷을 입어도 그 스파 브랜드 있죠. 그런 옷 입어도 뭐 상관없어요. 뭐 입고 다니는데 불편한 거 없으니까. 누가 나를 뭐 돈 없다 생각하든 뭐 그 알바 뭐야 도대체. 내 인생인데. 넘어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의 어떤 그런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자꾸 소비로 가는 거야. 그게 어떤 맛인지 모르니까 자꾸 소비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 돈을 쓰는 걸로 인해서 물질이 빠지는 것 같고. 근데 보통은 무리해서 돈을 사신 분들, 돈을 쓰신 분들, 푸어적 분들이 결핍이 엄청 커요. 왜 보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사면 또 사려고 하죠.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 사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카포드도 그렇잖아요. 그 차 하나 뽑았으면 계속 몰아야 되는데 차 좀 타다가 좀 질리면 또 바꿔버리거든. 그거 왜 그래요? 그 차를 내가 어떻게 좀 무리해 사긴 했지만
그게 나의 완전한 결핍을 채워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 때만 잠깐 좋지 시간 지나면 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바꾸는 겁니다.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까? 안 달라지겠죠. 자꾸 그렇게 많이 구입하고 바꾸면 점점 금전이 쪼들리고요. 생성이 나빠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자산을 늘리셔가지고 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그런 힘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뭐 돈은 소비할 때도 그 소비의 맛도 있겠지만 진짜 맛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는 풍족함, 만족감, 안정감, 그게 진짜 돈의 맛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